뭐냐면 친구 같아야 된대요. 친구. 친구 같은 사이가 오래 간대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사이.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여행 갈 때 누구랑 제일 가고 싶어요? 친구. 대부분 친구 맞죠? 네. 근데 제가 이제 저번에 그 일산우체국을 갔더니 여행 갈 때 어디 누구랑 제일 가고 싶어요 그랬더니 대부분 다 친구라고 하시는데 딱 유독 한 분만 뭐라고 하셨냐면 남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남편. 여러분 동의하세요? 동의 못하는 그런 표정이네. 예. 자,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물어봤어요. 저도 의아해가지고 그랬더니 해외 여행 가서 묻어버린다 그럽니다. 왜냐면 자꾸 누가 갖다 쓰고 그러면은 피해자만 자꾸 생기니까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자기 전에서 끝낸다. 네, 해외에 가서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 인디안 속담에 이런 게 있대요. 그 친구란 나의 짐을 등에 진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기꺼이 누구의 짐을 들어줘야 되겠습니까? 친구. 그 친구는 누구? 바로 친구는 고객의 짐. 고객의 짐. 네, 고객이 내 친구니까 맞죠? 네. 이 화면에 보시면 그 누가 더 호감이 가세요?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웃는 얼굴에 오른쪽에 호감이 가요. 오른쪽에 호감이 갔으면 매니저님은? 네. 역발상 좋습니다. 네. 자, 왼쪽에 있는 친구는 어때요? 웃고 있으니까 늘 기분이 좋아 보이죠? 그러면 고객들도 상대도 어때요? 나를 볼 때 기분이 좋아지겠죠? 근데 반대로 찡그리고 있으면 기분이 좋다가도 별로일 거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네. 남자가 여자를 볼 때 제일 호감으로 보는 게 뭔지 아세요? 제일 좋아하는 부분. 어떤 부분을 제일 좋아할까? 얼굴을 볼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첫째 뭐냐면 잘 웃는 여자입니다. 잘 웃는 여자. 뭐 맞을 수도 있어요. 바보같이 그냥 웃으면 네, 되게 잘 웃는 여자. 네. 그러니까 잘 웃어주는 여자죠. 상대방한테.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잘 웃는 사람 호감이 가죠. 잘 웃는 사람은 늘 호감이 갑니다. 우리한테. 네. 그리고 이제 말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쁘게 하는 사람.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 여자분들은 남편들 이렇게 밖에서 많이 뒷담화 하시죠? 거의 뭐 식사하시면서도 차 마시면서도 하루 종일 하시는 것 같은데 남자들은 잘 안 그래요. 근데 사실. 남자들이 더 잘해요. 그건 예. 그 집에 있는 그분.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 반복하는 대로 된답니다. 자신이 반복하는 대로 된다. 그래서 이제 늘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저는 이제 늘 긍정적인 이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하는 그 편인데, 우리가 지금 힘들다 하지만 사실은 그런 힘든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계속 힘든 거예요. 더 나아지질 않거든요. 네. 그래서 늘 이제 긍정적인 마음으로 우리가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자, 영업하기 가장 좋은 달은 언제일까요, 여러분들? 자, 7월, 8월은 덥습니다. 자, 3, 4월, 10월은 또 날씨가 좋으니까 고객들이 여행을 많이 가서 없어요, 집에. 자, 5월, 9월은 가족 행사가 많고 또 노는 날도 많고 또 이번 달은 당장 어때? 이번 달 지났죠? 7월 달은 계속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코로나 때문에 지금 힘들고 1월 달은 늘 계획을 잡고 준비를 하니까 좀 늦어요, 액션이. 12월은 연말 모임이 많고 고객도 바쁘고 나도 바쁘고 게다가 2월은 또 어떻죠? 28일밖에 없습니다. 28일밖에. 자, 그래서 이런 시간 자체가 없어서 문제다. 우리는 언제 영업을 성공시켜야 될까요? 언제 해야 될까요? 지금? 자, 세상에도 소중한 금 4가지가 있습니다. 뭐죠? 첫째? 뭐가 지금이야? 제일 소중한 거. 뭐죠? 그렇죠. 황금이에요, 황금. 자신을 속이면 안 돼요, 여러분들. 황금이 제일 좋잖아요. 황금, 그 다음에 소금, 얘기 잘 해주셨는데, 소금 또, 지금, 또 하나, 불금?
오늘 불금 그죠? 황금, 소금, 지금. 예. 자, 지금 성공을 시켜야 됩니다. 지금. 예. 자, 내일도 아니고요. 내일 모레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일은 지금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올해 한 해 농사 사실은 올해 1월서부터 우리가 액션을 취해서 이렇게 영업을 했었어야 되는데 사실 많이 늦었죠.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좀 제한적인 영업을 했었고 또 뭐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이 되어 있고 또 고객 역시도 우리를 만나기를 좀 꺼려 했고 자,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좀 힘들었습니다. 또 지금 힘들기도 하고요. 예, 그러나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영업에 박차를 가해서 올해 농사를 지금 이제 해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지금 성과 향상 과정이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 4차 산업혁명이 지금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4차 산업혁명이 어떤 형태로 올지 잘 몰라요. 그냥 예측만 할 뿐이에요. 아침에도 제가 잠깐 뉴스를 보니까 앞으로 코로나 시대 이후에 발전하는 그런 8개 분야가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교육 분야, 뭐 산업 분야, 무슨 뭐 공공 여러 가지 분야가 나오던데요. 거기 보면 뭐 의료 서비스 이런 부분들도 나와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요. 이제 자기 혼자 자율주행차가 많이 이제 개발이 될 거래요. 지금도 많이 개발이 됐지만 환자는 혼자 태워야 되니까 자율주행차 무인차에다가 이렇게 태워서 병원까지 이송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든다. 앞으로 불과 이제 1, 2년 안에 그런 게 이제 정착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 하늘 위로도 차가 이제 다닐 수도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차 제가 이름을 생각이 안 나는데 이게 전동으로 가는 기차가 또 지금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유럽에서. 미국 테슬라에서. 그러니까 그거는 뭐 그냥 바퀴로 가는 게 아니야. 이제 그냥 자기 부상에서 가는 겁니다. 속도가 약간 비행기 속도하고 거의 맞먹는 800km, 900km 정도의 속도로 가는 KTX가 2~3배 되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그런 시대가 이제 열려오는데, 자, 인터넷 정보가 대중화된 이런 시기에 과연 나는 어떤 형태의 영업 활동을 펼쳐야 할까?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5년 안에 삼성 반도체가 무너진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삼성, 현대, 기아차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뭐 내수도 안 좋고 수출도 막혀 있고 모든 게 다 지금 멈춰 있습니다. 자,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앞으로? 여러분 물론 사업자죠. 사업가의 형태로 우리가 일을 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일부분이에요. 사업가 형태로 일을 하시는 우리 FC 분들은 대부분은 그냥 공무원 같아요. 우리 우체국 공무원처럼 그냥 출퇴근 이렇게 하시면서 그냥 자기 주어진 일 이렇게 이제 적당하게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뭔가 이제 강제로 내가 사업가가 된다, 내가 장사한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여러분들은 근로소득자입니까 아니면 사업소득자입니까? 사업소득자예요. 자, 소비자예요 아니면 사업자예요? 사업자. 자, 공급자입니까 장사꾼입니까? 장사하시. 분이에요. 자, 돈을 절약을 해야 되겠어요? 버는 데 집중을 해야 되겠습니까? 버는 데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돈 아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팍팍 써야 돼요. 돈은 누가 아껴야 돼요? 돈은 저 같은 사람이 아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월급쟁이니까 돈이 없어요. 용돈받아 쓰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 아끼고 여러분들 돈을 비즈니스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비즈니스. 사업가란 말이에요. 돈을 많이 베풀고 많이 쓰셔야 돼요.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뚜렷한 목표라는 게 있으셔야 돼요. 이 비즈니스 사업가 마인드는 목표가 없으면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다. 자, 아인슈타인 박사가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미래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 초기 증세다. 나는 더 잘 살고 싶죠? 그죠? 더 잘하고 싶어 내가. 그런데 똑같아 하는 일은. 늘 똑같아요. 생각도 그렇고 고정관념에서 뭐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래 일하다 보면 뭐가 생겨요? 우리가 늘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슬럼프라는 거가 오게 돼요. 여러분들 특히나 여기서 10년, 15년 요 이상 하시는 분들이 이게 심합니다. 신입분들은 뭐 사실 잘 모르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제 대비를 해야 됩니다. 자,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뭐냐면 많이 들어보셨죠? 포스트 코로나 시대. TV나 뭐 매스컴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거든요. 이게 지금 포스트와 코로나를 합성시킨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시대
이후의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겪게 될 그 이후의 세계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힘들죠, 여러분. 굉장히 힘든데 사실 이게 이제 우리가 마음 먹겠다 달려 있다. 늘 영웅은 언제 나왔습니까, 여러분들? 영웅이 막 그 환경이 좋았을 때 나왔나요? 난세 영웅이라고 했죠. 예, 난세. 늘 어지러울 때 세상이 복잡하고 어지러울 때 영웅은 탄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안에서도 영웅이 나올 수 있죠. 예. 자, 시장 환경이 안 좋고 실적은 좋아. 그러면 당연한 평가를 받아요. 근데 시장 환경도 좋고 실적은 안 좋으면 아웃이죠. 예. 그런데 시장도 안 좋고 실적도 안 좋으면 그것도 역시나 내가 일을 할 수 없겠죠. 자, 그런데 지금처럼 시장 환경이 다 안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실적은 좋아. 이런 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다녀보니까 있더라고요. 예. 꼭 제가 다니지 않더라도 저 통계를 보면 나와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뭐냐면 어떤 평가, 완전 홈런을 치시는 거예요. 홈런. 이런 분들이 영웅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지금 코로나 터지기 전에 개척 영업하고 소개 영업을 적절하게 잘 이렇게 해오신 분들은 이 코로나가 터졌어도 크게 이렇게 데미지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특히 신인분들이라든지 개척만을 위주로 올인해서 이렇게 영업 활동을 펼쳐졌던 분들은 상당한 타격을 입었죠. 예. 일단 만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런 시대적인 환경적인 측면을 우리가 고려를 해서 앞으로는 어떻게 영업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10번 만날 거가 있다 그러면 대면 영업을 좀 줄여야 돼요. 이제는. 그렇죠? 지금 예전같이 그렇게 만날 수가 없으니까 조금 줄이는 대신에 뭐를 늘려야 되느냐? 여러분들 그건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고민을. 저희가 지금 강의하는 사람들도요, 강의가 많이 줄었어요. 왜 줄었냐면 온라인 강의로 다 대체를 하니까 저희도 요 온라인 촬영을 많이 했거든요. 올해 상반기에 교육원에 이제 다 등재를 하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카카오톡을 만들 수 있나요? 이제 있어요? 없죠? 유튜브를 만들 수 있나요? 없죠?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플랫폼에다가 내가 지대면 돼요. 그냥 지대면 돼. 예. 그리고 어떻게 지대해야 돼요?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꼭 잘 만들어져 있잖아요. 고객들을 갖다가 여러분들 그걸로 불러들여서 어떤 그거를 추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업 활동 자체를. 문자를 과거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보냈잖아요. 그렇죠? 언제 보냈습니까? 월말에. 수금할 때 보험료 내라고. 근데 전화 잘 안 받잖아요. 일로 계속 남아 있잖아요. 그거도 그냥 일로 돼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이제 그 스팸으로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고객 휴대폰에. 그래서 그런 어떤 그 디지털화된 그런 어떤 DM도 좀 더 이제 과거보다는 이제 보낼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다.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떤 사람이 울고 웃느냐 이제 딱 정해져 명확하게 이제 나온다는 거예요. 명확하게. 어떤 분들은 정말 아까처럼 영웅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과거에는 잘했는데 이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더 심각하게 추락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위축이 돼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미래를 잘 예측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혁신을 하고 변화를 어떤 주도를 하는 분들은 앞으로 굉장히 큰 여러분들한테 큰 기회일 수가 있어요. 그 위기를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기회라고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금 위기를 갖다가 기회로서 잘 맞이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요즘 어때요? 여러분 살만 나시는 분 있어요? 나 살만 난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분도 없어요?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자, 살만 나는 사람이 손 드는 게 이상해. 사실 손 들으셨어요? 방금? 아니에요? 머리 이렇게 만지신 거죠? 머리 만지지 말고 감아야 됩니다. 예. 자, 살만 난다. 아니, 저는 살만 나 죽겠어요, 여러분들. 예. 뭐, 자기 생각하기 나름 아니겠습니까? 예. 자, 지금은 이제 어떤 시대예요? 3조 1고의 시대라 그러죠? 예, 4초 시대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3저 1고. 3저가 뭘까요? 세 가지가 내려갔다는 뜻이에요. 뭐가 내려갔죠?
일단 저성장, 또 저금리, 또 저출산. 자, 한 가지 올라갔어요. 뭐가 올라갔죠? 고령화. 고령화. 자, 저성장이에요. 지금 성장률이 몇 프로입니까? 자, 우리가 매년 예측을 할 때는 한국은행에서 예측을 할 때는 2%를 예측을 해요. 올해 역시도 전년도에는 2%를 예측을 했고, 근데 지금 현재 전분기 대비 무려 마이너스 1.4%더라고요. 제가 아침에 확인해 보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기록을 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성장,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는 거다. 자, 거기다 또 어떻죠? 금리는 높아요, 낮아요? 몇 프로입니까 지금? 금리도 낮고 거기에다가 또 저출산. 출산율은 합계 출산율이 얼마예요? 작년에 0.92명이에요. 자, 1970년도에 통계표를 작성한 이후에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0.92명. 예. 이 지금은 이제 앞으로는요, 여러분들, 예, 이런 중소도시 이제 이런 시골로 자꾸 내려갈수록 젊은 사람들 보기가 힘들어져요.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더 그럴 거고요. 여러분 서울에 새벽에 지하철을 딱 첫 차를 타보시면은 저는 가끔 타거든요. 이제 첫 차를 타고 이제 지방을 이동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65세, 70세 이상 노인분들이세요. 그분들이 어디 가는지 아세요? 그걸 타고? 천안으로 갑니다. 천안 있어요. 그 천안 간 이유가 제가 그건 나중에 교육 중에 말씀드리게 좀 길어집니다. 예. 여러분들 천안으로 갈 수가 있어요. 나중에. 자, 그래서 이 저성장, 지금 물론 이제 저성장이지만 이 저성장은 물건을 사지 않는 시기는 아니다. 물건을 사지 않는 시기는 아니다. 물건을 사는 방식이 바뀌는 시기다. 과거에는 우리가 가성비 이야기 많이 했죠. 싼 게 좋다. 우체국 보면 어때요? 가성비 좋다라고 해서 많이 팔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먹혀요, 안 먹혀요? 안 먹혀. 우체국 보면 더 이상 싸지가 않아. 그렇죠? 이제 가심비로 가야 된다는 거죠. 지금 트렌드가 그렇게 바뀌어 있는 거예요. 가격 대비 심지 상태가 만족하면 누구든지 비싸더라도 뭐 한다?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싸다고 안 사는 거 아니고요. 싸다고 무조건 사는 것도 아니라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트렌드를 읽어야 돼요. 이건 제가 얼마 전에 그 백화점에 지나가다가요. 루이비통 매장에 있길래 사진 한번 찍어봤습니다. 줄을 서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저성장 돈이 뭐 안 쓴다고 하는데 이렇게 명품 샵들은요 못 팔아서 안달이 못 사서 안달이. 예. 이거 제가 얼마 전에 찍은 거예요. 예. 자, 올해 7월 겁니다. 지금 며칠 안 됐죠. 오늘 2일인가요? 예, 선고사 공시율 현황이에요, 여러분들. 예. 자, 금리 연동형 연금, 그 다음에 연금저축, 그 다음에 저축보험, 이 세 가지로 제가 지금 몇 차례 정리를 좀 해봤는데, 자, 금리 연동형 연금보험 평균 공시율은 2.3%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번 달에 우리 7월 1일자에 우리 우체국보험 연금 공시율 몇 프로인지 아세요? 저축성보험? 대략 몇 얼마요? 한번 오늘 확인해 보세요. 끝나고. 자, 연금저축은 몇 프로고? 비슷하겠죠? 저축보험. 자, 민영사가 평균 공시율이 2.3% 정도 된다고 해요. 네. 자, DGB 같은 경우에는 연 2%니까 최저다. 최저 금리를 지금 하고 있고요. 전생보사가 10년 전 최저 보증이 0%대. 네. 그러니까 이제는 최저 보증 이율 자체가 0%대가 된 거예요. 지금 최저 보증 이율 자체가 0%가 됐다. 0%대. 자, 파워정립 우리 우체국에서 판매하는 상품 최저 보증 몇 프로죠? 10년 이후에 0.5죠. 거의 대부분 비슷하거나 0.3인데도 있고요. 다른 상보사들은 이제는 0.5% 이상 주는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1% 다 미만이라는 거. 이게 이제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는 거예요. 자, 시중 6대 은행의 예적금 금리 현황 7월 1일자에 제가 파악을 해놓은 건데 어때요, 여러분들? 정기예금은
예, 1금융권이죠. 0.53%입니다. 지금 금리가. 정기 적금은 0.66%고요. 자, 10년 적금하게 되면은요, 이거를 갖다가 이자 소득세 15.4% 과세하게 되면 102.8%밖에 안 돼. 그 수익률이. 예. 5년 적금하면 103.7%, 10년 예금을 갖다가 내가 예치를 하게 되면 세금 떼고 나면 104.5%. 뭐 이자가 있나요? 없죠? 예. 자, 그래서 예적금은요, 재테크용입니까? 아니면 현금 보관용입니까? 현금 보관용이에요. 재테크용이 아니에요, 더 이상, 앞으로. 그리고 앞으로는 현금을 보관해주는 대신에 어떻게 된다? 우리가 돈을, 소비자는 내야 된다. 현금 보관 그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자, 금융소득 종합과세, 얘 딱 걸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건강보험료가 올라가게 돼 있잖아요. 이게 같이 맞물린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제 그 세금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지금도 그렇지만 더 큰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앞으로는. 자, IMF 때 98년도에 25%였던 적금 이율 이자 다 기억하시죠? 네. 자, 2020년 6월 달에 1.12%, 최저 보증 이율 아까 얘기했지만 0.5%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자, 거기다가 우리 치매보험 같은 경우는 확정금리예요, 변동금리예요? 확정입니까? 변동입니까? 확정이죠. 몇 프로예요? 2%가 넘죠? 여러분 이런 상품을 많이 팔아야 되겠어요? 안 팔아야 되겠어요? 자, 2010년도에 여러분 평균 적금이율이 4.3%고요. 지금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시경제를 좀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앞으로 이런 금융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은 미래를 좀 안목이 좀 필요해요. 여러분 2012년도에 최저보증 보험사에서 판매했던 최저보증 금리가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아세요? 2012년도면에 뭐 정확히는 모르셨어요. 4% 정도 됐어요. 4%. 최저 보증이 2012년도면은 몇 년 전입니까? 그가 8년 전이지 않나요? 그 4%인데 그때 4%짜리를 왜 가입을 해 그랬어요? 사람들은 보험사에 왜 사업비 때는 그 4%를 가입을 해? 상호저축은행 가면은 4.7% 줬거든요 그때. 여기 사업비 안 되니까 다 찾는다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저축은행 금리가 다 반에 반토막이 다 나고 오히려 그분들은 더 파산되기도 했고 굉장히 안 좋아졌죠. 그 당시에 이제 좀 미래를 보는 안목이 있는 이런 분들은 보험사에 그걸 넣은 거예요. 확정금리 그 최저 보증을 해주니까 4%짜리를. 그래가지고 그분들은 어떻게 됐어요? 근데 그걸 해서 또 재테크를 계속 하는 거야. 그 돈을 갖다 굴리고 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앞으로는요, 여러분들 이런 최저 보증이 됐든 우리가 어찌 됐든 우리가 보증해 주는 게 있잖아요. 0.5%가 됐든 2%가 넘는 거가 됐든 간에 그런 부분들을 그런 통장을 하나씩 갖고 있어야 돼요. 무조건 앞으로는. 보험 통장입니다. 보험 통장. 이 통장이 없으면 앞으로는 이제 돈을 벌기가 힘들어져요. 예. 돈을 벌기가 힘들어져요. 자, 2012년도에 같이 그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우리나라 기준금리를 몇 프로라고 예측을 했냐면은요, 0.75%라고 예측을 했어요. 2030년 정도가 되면, 우리 대한민국의 기준금리는 0.75%가 될 것이다. 근데 지금 현재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기준금리가 얼마죠? 한국은행에? 0.5%잖아요. 무려 10년이 앞당겨진 거예요. 무려 10년이 예측한 것보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게 지금 금리 빙하기 시대가 지금 오고 있다.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예금 이율이 현재 0.03% 정도의 평균 이율이.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잖아요. 자, 이자 소득세가 몇 프로일까요? 무려 44%입니다. 우리나라는 몇 프로? 15.4%. 여러분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까요? 올라갈까요? 이자 소득세가 떨어질까요? 전 세계에서 이렇게 낮은 이자 소득세를 세금을 내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뭐 독일인가 하여튼 군대 빼고. 예.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게 10년이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뭐를 준비를 해야 되는지가 딱 나오죠.
이런 세금, 소득세에서 자유로워지려면 40~50% 되는 이런 소득세에서 자유로워지려면 비과세 상품을 가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비과세 통장. 우리가 지금 팔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팔고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못 팔 수도 있어요. 앞으로는 없어지니까. 혹은 다 팔 수도 있어요. 아니면 축소되거나. 그게 이제 IFRS 17 제도가 이제 2023년도에 도입이 되면 전 보험사가 다 균등한 그런 제재를 받게 돼요. 그러면 어디는 팔고 뭐 보험사는 이런 비과세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해주고 허가를 내주고 은행은 못 팔게 하고 뭐 증권사는 못 팔게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는 다 똑같이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안 팔면 다 같이 안 팔거나 팔려면 다 같이 팔아야 된다. 이런 시대가 지금 바로 와 있어요. 지금. 예. 그래서 일부는 지금 마이너스 금리를 기록한 이후에 지금 30년 동안 물가가 제자리고 이 금리도 제자리입니다. 30년 동안. 그러니까 최하 지금 여러분들 지금 우리의 이 상황 있죠? 대한민국의 지금 이 기준금리 상황이라든지 아까 뭐 3조 1고의 이 상황들은 앞으로 30년간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금리가 갑자기 휙 오르거나 그럴 일이 없어요. 이제 금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물가도 계속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물가 떨어집니다. 여러분. 일본이 물가가 30년 동안 제자리예요. 이제는 인플레이션을 걱정할 때가 아니라 디플레이션을 걱정할 때입니다. 돈이 많아야 시중에 돈이 적어요. 돈 엄청 찍어내고 있잖아요 지금. 한국에서 돈 엄청 찍어내지 않습니까? 네. 돈을 너무나 많이 찍어내니까 돈의 가치 올라가야 떨어져요. 떨어지죠. 지금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뭐를 하나 그래. 지역 화폐를 막 만들어서 막 서울페이 뭐 무슨 페이 다 있잖아요. 지역상 상품권도 나오고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그렇고 뭐 돈을 또 이렇게 쓰게 만드는 그런 정책도 있지만 자, 앞으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네. 그래서 이제 재테크의 기본은 바로 이제 여러분들 수익률이라는 부분을 이 머릿속에서 지우셔야 돼. 이 시간 이후로는 아시겠죠? 수익률 뭐 몇 프로 이거 준다. 어디 보험사 다 보셨잖아요.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전 보험사 거를. 어디가 많이 주고 어디가 적게 주던가요? 아니잖아요. 다 똑같잖아요. 거의. 우리라고 뭐 더 줘요? 아니죠. 다만 우체국은 뭐다? 사업비라는 측면이 숨어 있다. 그 부분은 이제 조금 우리가 어필할 필요는 있겠지만 뭐 금리를 갖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고객들을 공부를 시켜야 돼요. 앞으로는. 지금도 금리 운운하는 고객들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서 그걸 얘기를 해주셔야 돼. 예. 그래서 지금 수익률이 아니고 앞으로의 그 재테크를 하는 그 패러다임의 어떤 기본은 뭐냐면 저금리 해지입니다. 저금리 해지. 저금리 계속 앞으로 30년 동안 갈 거란 말이에요. 앞으로 이후에 계속. 그럼 이 저금리를 갖다 어떻게 해지를 할지. 그래서 내가 조금 손해를 덜 볼지를 걱정을 해야 된다. 그건 뭐하고 가장 연관이 되어 있냐면 바로 세금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절세입니다. 절세. 예. 지금 앞으로 세금을 자꾸 늘릴까요? 떨어뜨릴까요? 증세됩니다. 계속 증세가 지금 될 거예요. 앞으로는. 예. 왜? 우리나라는 선진국이 아니에요. 선진국이니까 지금 3조 1고가 나타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2012년도서부터 대한민국은 선진국 그 대우를 들어선 거예요. 이미 금리서부터 그때부터 쭉쭉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이거 보세요. 그때부터 쭉쭉 떨어지는 거야. 금리 자체가 기준금리가 지금은 이제 0.5%. 예. 자, 미국에서 금리를 내렸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도 내린 거예요. 미국이 지금 이 금리를 최소 3년간을 유지한다고 그랬습니다. 최소. 우리도 같이 이렇게 유지가 되겠죠. 혹은 더 떨어뜨리거나 올라갈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뭐 일시적으로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예, 의미 없다. 예. 그러니까 과거에는 여러분들 뭐 담보대출을 막 이렇게 받았을 때 고정금리를 받으라 그랬어요. 변동금리를 받으라 그랬어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니까? 고정금리가 유리하다고 했었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작년까지만 해도 고정금리 상품 막 많이 풀렸잖아요. 근데 그 고정금리 받은 사람들은 어때 지금? 지금 2%를 내야 돼. 담보대출을요. 2~3%대를 내야 되는데 지금 변동금리 받은 사람들은 2% 초반이나 1%대를 이제 내게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시중은행들도 예금금리를 일제히 지금 다 지금 내렸고 또 내리고 있고 0%대 지금 다 본격화돼서 지금 이제 금리 전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당연히 다 모든 게 다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어디가
다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시중에 돈이. 은행에 지금 다 뺐단 말이에요. 돈을 많이 빼기도 하고 지금 부자들은 이런 돈들을 그냥 적당 기본만 남겨놓고 이거를 갖다 이제 운영할 곳을 찾고 있는 거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줘야 돼요? 만들어줘야 돼요.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죠? 어디다? 우체국 보험에다가. 우체국 보험에다가. 부동자금이 1,100조라고 합니다. 자, 거기다가 지금 세계 한국의 고령인구 비중을 보면은요. 자, 어때? 이 빨간색이 우리나라예요. 나머지 뭐 일본, 뭐 유럽, 뭐 북미 이렇게 돼 있는데요. 고령화되는 이 그래프의 그 가파름이 상당히 빠르죠. 자, 2025년 앞으로 5년 남았습니다.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하게 돼요, 대한민국. 엄청나게 빨리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잘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어. 죽을라 하면은 앰뷸런스 타고 가면 어떻게 해나요? 바로 살려놔. 예, 죽지도 못하는 세상이에요, 지금.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 늘 고객들한테 만나면 어떤 두 가지 질문을 하셔야 돼요. 고객님, 앞으로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앞으로 이런 시대가 열린다고 하는데, 지금 고령화하고 앞으로는 10명 중, 한 2명 정도는 앞으로 2030년이 되면 치매 환자고 거기에다가 뇌혈관 질환은 5명 중에 3명이고 암은 3명 중에 1명, 2명 이상이 될 텐데 여기에 대한 대비는 하고 계십니까, 고객님? 앞으로 이 초저금리 시대에는 어떻게 준비를 하실 건가요? 혹은 하고 계신가요? 이 질문들을 하고 다녀야 돼요, 여러분들 계속. 자, 노후 준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얘기하고 다녀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고 다니는 얘기는 뭐 보험 상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노후에 대한 준비, 이 두 가지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하고 다니셔야 돼요. 그 안에 연금도 들어가 있는 거고, 그렇죠? 무료 파산 막기 위해서, 노후 파산되지 않기 위해서 뭐예요? 건강보험, 통합건강보험, 종신 이런 상품들을 가입을 해놓고, 그렇죠? 또 뇌혈관 질환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니까 치매보험도 좀 가입을 해놓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해놔야 된다는 거죠. 자, 인터넷 심지어 이제 카카오뱅크라든지 이런 인터넷 은행들도 이자 부분을 지금 상당히 계속 내려가고 있는 그런 추세다. 저축은행도 이제 1% 금리대입니다. 이제 1%. 예. 그래서 주택담보대출 있죠? 자, 주담대라고 하죠. 이제 1%대가 코앞으로 온 거예요. 이게 20년 전에 우리가 일본에서 한참 유행했던 게 뭐였냐면요. 국내 선보사들에서 일본의 엔화 대출이 굉장히 유행을 했었어요. 일본의 1%대 그때가 20년 전에. 그래서 그 1%대 대출을 받게 해주는 조건으로 그거를 이제 브로커를 한 거예요. 보면서 FC들이. 그걸 해주고 뭐를 받았냐. 보험을 막 100, 200, 300짜리, 400, 500짜리, 1000만짜리 받았어요. 월납보험료를. 지금 그거가 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은 대출 받기가 쉬워요? 어려워졌어요? 집이 없는 사람들은 쉬워진 거예요. 집이 없는 사람들은. 집이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워졌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부동산 강의 한번 하겠지만 지금은 돈이 있다고 해서 돈을 버는 그런 건 아니에요. 무조건 뭐가 있어야 된다? 현금이 있어야 돼요. 지금 현금. 현금이 있어야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지금은. 네. 그래서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보험으로서 우리가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일본이 지금 현재 주택담보대출이 0.5%거든요. 우리나라가 지금 1%, 바로 코앞으로 지금 와 있고 아마 올해 안에 지금 1%가 이제 나오겠죠. 이 역시도 우리가 10년 뒤에 대한민국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 자, 전 금융권 최고 이율을 보니까 연금보험이요. 이거 7월 기준이에요. 1월 자료로 2.31% 연금보험이, 종신보험은 2.85% 정도가 공시율이 이렇게 나와요. 어때? 우리랑 거의 비슷해요? 커요? 작아요? 거의 비슷하죠. 비슷한 수준에 가 있다. 근데 얘네들은 우리보다 조금 표면적인 금리가 더 높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사업비적인 부분이 더 많이 되니까, 저희하고는 이제 환급률에서 좀 차이가 나죠.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신 IF 시대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죠. 포스트 코로나, 그러니까 코로나 쇼크로 인한 장기 불안 상태가 이제 이어질 것이다. 그 지금 이제서부터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금리는 이제 0%대 이미 와 있어요. 이건 또 너무나 빨리 와 있는 거예요. 예. 거기다가 2020년 올해입니다.
당장에 이제 하반기에 저축은행 혹은 새마을금고 이런 금고들이 파산할 수 있어요. 지금 경고를 하고 있죠, 계속. 예. 그러니까 2021년이 되면요 카드 보험사들이 이제 파산을 수순을 밟게 될 거고 22년도가 되면 시중 6대 은행들이 한두 개씩 이제 문을 닫을 겁니다. 이런 사태들이 안 올 것 같죠, 여러분들. 근데 이미 왔어요. 이미 왔고 지금도 거래가 되고 있는 거예요, M&A가. 살 거냐 안 살 거냐 뒷거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경제 성장률이 1%가 떨어지면 지금 1.4%가 떨어졌다 그랬어요. 마이너스. 그렇죠? 자, 빈곤 인구가 15만 명이 는데요. 경제 성장률이 1%가 또 떨어지면 신생기업 7,900개가 사라진다.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 여러분 돈을 못 버는 이유가 엄청나게 지금 힘든 거거든요. 예. 자, 그래서 이런 어떤 환경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바람을 맞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바람을 피하지 말고 우리가 맞아야 돼. 어차피 계속 불어올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바람개비가 돼서 앞으로 나가야 돼요. 그냥 벽 뒤에 숨을 게 아니라 이 바람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고민을 해보시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영업을 잘 할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자,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 그 다음에 가장 쉬운 일은 뭔가요, 여러분들? 가장 힘든 일.